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예상 적중 강의 신촌 파고다 1타 토익 RC 천성배 강사입니다. 자,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이제 봄이에요. 이제 봄이고 봄의 이제 시작이자 3월의 끝인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토익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봄이 되도록 제가 고민하고 고민해서 좋은 문제를 선별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번 달에 나올 만한 아주 흔한 패턴의 문제, 굳이 이번 달에 아니어도 뭐 거의 매달 나올 정도의 그런 흔한 패턴의 문제이자 이번 달에는 진짜 이런 어휘는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좀 고민해서 찝어온 그런 어휘들, 그리고 문법들,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저랑 같이 오늘 차근차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 번에 1시간의 강의를 통해서 점수가 확 오르는 그런 걸 목적으로 여러분이 집중을 잘 하셔서 꼭 많은 걸 얻어가시길 바래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예요. 자, 1번 문제는 품사 문제를 준비를 했고요. 자, 품사 문제 중에서도 지금 자리를 보시면 명사 자리의 문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쭉 가다가 회사에 의해서 제공된 컴퓨터들이 여러분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좋아요. be2 부정사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 be2 부정사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크게 해석을 합니다. 뭐뭐 할 것이다나 뭐뭐 해야 한다나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해야 한다. 보통 두 가지 해석을 잡으셔야 돼요. 여기서는 뭐가 맞죠? 이런 회사에 의해서 제공된 컴퓨터들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일종의 의무 표현이었습니다. 자, 사용이 되어져야 된다. strictly 엄격하게 뭐를 위해서 작업과 관련된 자,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여러분 하이픈으로 연결된 단어는 참고로 항상 형용사 아니면 부사예요. 그래서 여기도 company provided 형용사로 들어와서 computers 수식을 해줬듯이 여기도 work related가 형용사로 들어가서 명사로 수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과 관련된 이것만 only 작업과 관련된 이것에만 엄격하게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작업과 관련된 딱 봐도 뭐야 업무 이런 식의 뜻이 되겠죠. 그래서 tasking이냐 tasks냐 task냐 이 정도부터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 지금 전치사와 명사 사이에 관사가 없어요. 여기에 지금 뭐 어라든지 더라든지 이런 관사가 일체히 지금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는 건 여기 들어가는 명사는 단수가 돼야 됩니까? 복수가 돼야 됩니까? 지금 가산명사인 task냐 task냐 이런 거 가지고 따져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명사는 복수 가산이 들어가야 된다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단수 가산명사라는 것은 반드시 앞에 어나 더 한정사가 무조건 하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기 들어갈 명사로는 task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라는 뜻의 task냐 task냐 결국 두 개 갖다 해석을 따지면 task는 탈락되고 두 개가 따지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정답은 그래서 tasks 복수가 돼야지 어나 더 없이 쓸 수 있는 문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업과 관련된 업무들에만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런 문맥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관사 없으니까 정답 복수 이렇게 된 대표적인 복수 가산 들어가야 될 빈칸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2번. 자, 그럼 접속사 다음에 빈칸이 나왔습니다. 접속사 빈칸이 나왔고, 자, 이 접속사 다음에 지금 보시면 수식어구 걷고 나서 is completely free라고 동사와 그 다음에 보어까지 완벽한 문장의 구조가 딱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나마나 보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주어가 와서 이 주어는 완전히 무료인 반면 이런 식의 접속사 절의 해석이 돼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주어를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명사를 골라줘야 되는 것인데 이 중에 명사로 쓰일 수 있는 거 딱 두 개가 있습니다. admission 하고요. admitting, 동명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갖다가 여러분이 어떻게 따져야 되는 거냐. 그냥 admission은 입장이란 뜻이죠. 입장. 반면에 admitting은요, 입장하는 것이라고 해서 중요한 건 얘가 또 동명사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해석도 물론 지금 어색하겠지만 그것을 더불어서 동명사는 또 목적을 수반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C는 지금 목적 없이 실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명사인 A만 지금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게 됐을 해석은 이 자선 콘서트로의 입장은 완전히 무료인 반면 이렇게 되죠. 완전히 무료인 반면 우리가 기부금은 환영한다. 기부들을 환영한다. 이렇게 돼서 자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No matter how. 아무리 뭐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든지 간에 그 기부금들이 아무리 작든지 간에 우리가 기부를 환영을 한다. 이런 식의 문맥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표현 뭐든지 간에 아무리 뭐든지 간에는 no matter how 정도 이게 좀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while이라는 거 제가 해석할 때 느꼈겠지만 지금 전 동안이라고 해석하지 않았어요. 반면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상반구문 이어줄 때도 while 많이 쓰니까 그런 것도 좀 잡으시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 네, 중요한 표현들 몇 개 정리했으니까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3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자, 형용사 어휘 문제를 준비했어요. 이번 어휘 문제가 나름 또 헷갈리게끔 의미를 갖다 출제를 했는데 자, 보시면 휴가를 가실 때에는
자, 당신의 동료에게 leave, 남기세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의 동료에게 이러한 지시사항을, 지침을 남기세요라는 거죠. 뭐에 관한, 어떻게 당신의 이런 통화를, 판매 통화를 갖다가 당신이 부재 중일 때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뤄야 되는지, 처리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러한 지시사항을 좀 동료에게 남기세요. 이런 문장이었어요. 자, 동료에게 어떤 지시사항을 남기는 걸까요? A. repetitive, 반복적인 지시사항을 남기세요. 아니 뭐 지시사항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뭐 한 똑같은 내용 A4 용지로 한 10부 뽑아놓고 갈 겁니까? 이거 반복적인, 당연히 말이 안 되죠. 해석이 어색합니다. 자, 근데 entire 어떻던가 entire, 전체의 지시사항, 전체 지시사항, 이거 해석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우리가 많이 걸려드는 오답이거든요. 자, 일단 정답은 명확한이라는 clear가 정답이었는데 B가 왜 정답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자면 entire이라는 거 형용사는요, 의미가 전체이면서 또 중요한 게 반드시 앞에 더가 붙어 있어야 되는 형용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entire라는 것은요, 전체의 집단이 있을 때 그 전체를 다 일컫는 거기 때문에 한정사인 더를 넣어줘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entire 쓰면 안 돼요. the entire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더가 없을 때 절대 쓰면 안 되는 형용사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the blank, 빈 지시사항 이런 거는 무슨 뭐 몰래카메라도 아니고 빈 지시사항을 왜 놔두고 갑니까?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C, 명확한 지시사항을 남기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아주 가볍게 앞으로는 인터어는 더 없으면 쓰시면 안 돼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이거 어려웠어요. 이거 풀어보셨으면 느꼈겠지만 이거 굉장히 유형을 못 잡고 헤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식으로 it냐, another냐, any냐 이런 식의 보기가 나오면 대다수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죠? 품사 문제로, 아까 품사상의 어떤 문제가 되죠? 보통 대명사 문제나 형용사로서 출제가 되는 게 it, any, another 이런 식의 보기예요. 근데 이건 지금 보시면 명사나 형용사 자리가 아니었고요. 자, 이런 강한 상승 덕분에 우리의 동료들이요, 자,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 조동사와 동사 원형 사이에 부사가 들어갈 자리가 지금 출제가 됐잖아요. 아니 부사 자리인데 이런 식의 보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뭘 묻는 거야? 출제자가 부사로서 얘네들을 적어봐라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단어들은 명사나 형용사로 쓰이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부사로서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많이들 모르시는 게 뭐냐, 이 정답이었던 it가 부사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많은 분들이 이거 모르시는데 부사로도 it가 많이 쓰입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 it가 많이 쓰이는지. 자,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내가 컴퓨터를 사러 갔는데 여기 있는 컴퓨터들은 다 $500씩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자, 일단 the computers 예문입니다. 컴퓨터들이 $500씩 한다 라고 할 때 computers cost $500라고 이렇게 쓰면 그 자체가 하나의 완벽한 일단 문장 아닙니까? 그죠? The computers cost $500. 이런 게 완벽한 문장 하나 예시예요. 자, it가 부사로 쓰인다. 그럼 어떻게 들어간다? 예를 들면 여기에 the computers each cost. 이런 거 가능하고요. 아니면 the computers cost $500 each. 여기에 each를 넣어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케이스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it가 부사로 쓰일 때 예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부사로 들어가는 자리에 부사로 들어가는 자리에 이럴 때 우리가 it를 우리 대명사나 형용사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it는 얼마든지 지금처럼 각각의 라는 뜻의 부사로서 쓰일 수도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it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이 우리의 직원들, 동료들이 각각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각각 보너스를 올해 기대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it는 굳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can expect a bonus this year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여기에서 our associates each can expect 이런 식으로 해서 부사기 때문에 굳이 여기 들어가도 사실 상관은 없죠. 그죠? 아니면 쭉 가다가 bonus this year, 보너스 다음에 each, 이 부분에 each를 넣어도 굳이 상관이 없고요. 왜냐면 부사 자리는 비교적 자유로우니까 동사 수식할 때 부사 자리는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들어갈 수 있듯이요. 그래서 굳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each가 충분히 쓰일 수 있을 만한 자리가 더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each는 부사를 물은 거예요. 부사로서의 물었기 때문에 정답 A. 부사 자리니까 A를 무난하게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또 우리가 의미상으로 each를 각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부사로서 각각을 얘기하게 되면 이렇게 복수가 주어일 때 부사로서 가능하다는 거. each는 명사나 형용사일 때는 단수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부사로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each가 부사일 때는 복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걸 좀 한번 생각을 잘 해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문제 갈게요. 자, 이거는 이제
before나 after 뭐 이런 거 뒤에 before, after, while 이런 거 뒤에 이렇게 패턴의 문제가 항상 ing냐 pp냐 하는 거 굉장히 흔하게 나오는 문제예요. 흔하게 나오는 문제고 이제 또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예상해서 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는 오피스 매니저가 원한대요. 모든 문서들과 보고서들이 통과되어지기를 원한대요. 자, through 뭐를 통해서 그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통과되어지기를 원한다. CEO와 이렇게 하기 전에 자, 컨설트가 상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는 거냐면 before나 after 이런 것들은 접속사로도 쓰이지만 전치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before나 after 이런 것들이 나오면 뒤에 ing냐 pp냐 한 번쯤 생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자, 근데 보통 대다수의 경우에는요. ing 뒤에는 목적어 있어야 되고 pp는 목적어 없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대다수의 문제가 돼서 사실 뒤에 목적어 있으면 컨설팅, 없으면 컨설팅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보통 풀리는 게 이런 식의 문제거든요. 근데 얘는 좀 예외야. 왜냐하면 동사 자체가 컨설트라는 동사 자체가 아예 애초에 with과 함께 자동사로서 쓰는 게 가능한 동사기 때문에 뭐뭐와 상담하다 consult with 이 자체가 애초에 동사로서 능동태로서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뒤에 with이 있다 하더라도 목적어가 있냐 없냐에 상관없이 사실 지금은 ing를 써주는 게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동사 자체가 지금 ing나 pp화가 돼서 출제가 된 거기 때문에 자동사가 목적어가 있냐 없냐 상관없이 ing를 써줘야 돼서 컨설팅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컨설팅의 해석으로 검토하는 과정은 어떻게 돼요? CEO와 상담하기 전에, 그죠? CEO와 상담해 보기 전에 그를 통해서 먼저 통과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 매니저가. 그래서 이 상담한다는 것도 자, CEO하고 상담을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받는 개념이 아니니까 우리가 의미로 생각해봐도 컨설팅을 골라야지 컨설티드를 골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 좀 한번 생각을 잘 해봤으면 좋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6번. 자, 이거는 동사 자리 문제를 제가 일단 냈어요. 그걸 눈치나 모르겠는데 동사 자리 문제로서 일단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영어는 무조건 한 문장의 동사가 하나가 필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장을 보시면 더 recently부터 올림픽 게임스까지 쭉 훑어보시면 동사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되는 게 이 빈칸을 빼고는 동사가 없습니다, 지금. 그럼 동사가 하나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문장의 특성상 여기에 동사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동사 아닌 것들 contributor, contribution은 탈락을 시키고 동사인 게 두 개가 있어요. 자, 항상 우리가 동사 문제가 나오게 되면 먼저 주어 동사 수일치를 보시고 그 다음에 능동태, 수동태를 보고 그 다음에 시제를 본다. 이게 항상 동사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세 가지의 순서입니다. 항상 수태시의 손으로 문제를 좀 풀어주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이 문제는 어디서 끝났습니까? 자, 주어가 뭐죠? The recently enforced security cause라고 해서 주어가 지금 복수입니다. 복수. 복수 주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은 복수 동사예요. 그러면 contribute 이렇게 s가 붙은 단수동사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건 지금 뭡니까? 수일치만 봤는데 벌써 정답이 나왔죠. 태나 시제를 굳이 현재 시제냐 과거 시제를 보지 않고요. 그냥 수일치만 봐도 B가 탈락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C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어떤 식인지 아시겠나요? 사실 시제를 뭔가 보게끔 유도를 했지만 시제를 볼 필요가 없이 그냥 하나 남은 C가 정답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이게 시제를 보기에는 어렵죠. 시제가 딱히 단서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볍게 수일치해서 C를 골라줬으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contribute to라는 것도 대표적으로 이렇게 능동태로 자동사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지금처럼 알아두시면 또 좋은 표현이에요. 아까 우리가 consult with 이런 거 얘기하듯이 contribute to 이런 것도 많이 쓰이는 자동사적인 표현이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예요. 7번. 자, 이거는 제가 저번 달 예상 강의 때도 한번 address를 다뤘어요. 이제 그만큼 나올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자, 이 정답인이 address의 뜻이 자, 지금처럼요. 다시 한번 또 나온 거죠. 자, 다루다나 해결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다루다나 해결하다. 그래서 얘가 들어갔을 때 지금 해석이 얼마나 깔끔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콜센터 직원들이요. 교육을 받았대요. 훈련을 받았대요. 뭐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고객 요청과 불평을 얼마나 좋습니까? 고객 요청과 불평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해결하다라는 address 워낙 지금처럼 요청, 불평, 그다음 문제, problem 아니면 issue, 사안 이런 걸 해결하다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지금 딱 목적어의 관계도 좋았고 해석도 좋았습니다. 가볍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온 김에 이것도 한번 얘기하자면 in accordance with라는 표현 굉장히 잘 쓰이는 관용어 구정인 표현이죠. in accordance with 뭐뭐를 준수하여 뭐뭐를 준수하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회사 정책과 절차를 준수하며 이렇게 요청과 불평을 해결하는 것.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좋은 단어들이 많이 들어있었으니까 꼭 기억을 좀 해두세요. 자, 다음 8번 문제입니다. 대명사 문제고요. 인칭 대명사 문제. 자, 일단 자리부터, 격부터 어떤 격이 들어가야 되는지 확인을 하면서 출발하면 되겠네요. 자, 이 브렌다의 인턴십이요. with the local, 자, 이 Humane Society라는 이 단체와의 인턴십이 자, made, 만들었대요. 흥미가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어디로 가는 걸? 이렇게 수의학과, 수의학교에 가는 것에 흥미를 좀 갖게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그럼 딱 봐도 동사 뒤니까 이제 목적어가 들어가야겠네요. 그래서 목적격이 뭔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요게 사실 어려울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우리가 한국말로 해석을 할 때 일단 주격은 아니니까 목적격 가능한 것들로 막 생각을 할 겁니다만, 자, 한국말로 생각을 할 때 그녀냐, 그녀 자신이냐, 이런 거 되게 한국말로 바꿔보면, 아, 그녀 스스로, 그녀 자신도 말될 때가 있고, 그녀가 말될 때가 있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게 좀 의미상으로 따지면 헷갈려져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자, 여러분,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가 쓰일 때는 항상 제약이 있어요. 얘가 목적어 자리에 쓰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제기대명사와 같은 인물이나 같은 사물이 반드시 행위자로서 나와 있어야 됩니다. 행위자로서요. 그래서 행위자하고 목적어가 같을 때만 이렇게 제기대명사를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주어를 보세요. 주어가 뭐죠? 브렌다의 인턴십이 주어입니다. 브렌다의 인턴십과 목적어인 그녀 자신이 같은 인물, 같은 사물을 지칭합니까? 아니죠. 인턴십이라는 사물이 주어있는데 그래서 D가 될 수는 없고요. 그냥 그녀라고 her를 써줘서 목적어와 지금 행위자가 행위의 주체가 다른 케이스니까 매칭을 시켜주는 herself가 아니라 다른 걸 말해주는 이건 사물이고 사람이자 다른 걸 말해주는 her 써야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의미상으로 헷갈리지 마시고 애초에 목적어 자리는 행위자하고 같은 인물이 아니면 절대 쓰면 안 되는 게 제기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잘 봐두십시오. 무조건 행위자하고 같을 때만 제기대명사를 목적어 자리에 씁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갈게요. 자, 이 문제는 품사상으로 딱 구별했을 때 무슨치를 빨리 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 이걸 해석으로 하나씩 뭐가 말되냐 이렇게 넣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요. 이게 구조가 빨리 보이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구조가 빨리 보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왜냐? 자, the book이 can be released라고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to the public. 그 다음에 빈칸. 자, 그 다음에 the royalties agreement 주어, 그 다음에 is reached 동사. 자, 그럼 주어 동사, 절과 절을 잇고 있다는 건 대표적인 품사상에 접속사 들어가야 될 자리 되게 많이 아시죠? 접속사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래서 접속사를 고르자면 접속사가 유일하게 여기서 as 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건 그냥 해석이 아니라 사실은 품사로 접속사 자리를 눈치채고 접속사 유일한 보기 B 골라주고 끝내는 그런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 as는요. 그렇게 안 되겠지만 접속사죠. 자, 뜻은 많이 아실 거예요.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의 접속사고요. 얘하고 비슷하게 생긴 접속사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as long as도 만만치 않게 잘 출제가 돼요. as long as라고 하면 뭐뭐 하는 한 이란 뜻의 접속사입니다. 뭐뭐 하는 한. 그래서 얘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는 한 다 잘 나오는 접속사니까 이 기회에 잘 잡아두도록 하세요. 자, 그거 정리를 하면 그냥 해석을 안 하고도 이거는 그냥 가볍게 접속사 자리 찾아서 풀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 이거 어휘 문제였잖아요. 어휘 문제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조금 바라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명사 어휘일 때도 심지어는요. 친한 전치사 짝이라는 게 사실 몇 개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명사 어휘가 친한 전치사 짝이 정해져 있는 게 항상 이렇게 항상은 아닌데 항상은 좀 정정 항상까지 아니어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인을 받는 대표적인 명사가 우리가 토익에서 어떤 것을 갖다 테마로 묶냐면 일단 증가나 감소. 자, 증가를 뜻하는 명사, 그 다음에 감소를 뜻하는 명사, 그 다음에 변화를 뜻하는 명사. 보통 이렇게 우리가 테마를 크게 세 가지를 잡습니다. 증가나 감소나 변화를 뜻하는 명사들은 다 인을 받는다. 이게 우리가 토익커로서 갖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전치사의 짝관계거든요. 명사 전치사 짝관계. 그래서 뭐뭐에서의 증가, increase in. 뭐뭐에서의 감소, decrease in. 뭐뭐에서의 변화, 뭐 changes in, fluctuation in. 이런 거야. 아니면 뭐 rise in. 하락, 뭐 drop in. 감소, decline in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런 걸 조금 봐뒀다면 인을 보는 순간 얘이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감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 저는 이제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넣어보셔갖고 해석이 말되면 그냥 빨리 끝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으로도 물론 이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어요. 문제 자체가. 근데 이 기회에 좀 이런 걸 아시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에서 저는 이걸 한번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해석으로 검토해 볼게요. 이 유기농 음식에 대한
need의 증가 때문에 필요성 때문에 유통업체들이 레이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더 계약을 따려고 그죠? 지역 유기농 농부들과의 더 계약을 따려고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때문에를 딱 넣었을 때 증가를 넣으면 너무너무 말이 좋은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으로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았지만 이 기회에 인을 받는다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네요. 자, 11번. 얘는 전치사가 일단 나온 다음에 품사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치사가 나온 다음에 품사 문제가 나왔는데요. 쭉 구조를 보다 보면 또 어떤 점이 특이했냐 하면 이 전치사 뒤에는 원래 명사가 와야 되는데 그 명사 travelers가 이미 위치를 해 있었다는 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전치사 명사 사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건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겠죠. 형용사 플러스 명사. 아니면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동명사라든지 복합명사도 좀 볼 수 있어요. 너무 형용사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명사 앞이면 동명사나 복합명사로서의 명사도 얼마든지 항상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근데 어때요? 복합명사, attraction, travelers, 매혹, 여행객들, 말도 안 되는, 그죠? 말도 안 되는 복합명사가 돼야 되니까 이런 건 탈락이 되는 것이고요. 자, attract인 A는 동사입니다. 동사기 때문에 동사 애초에 정답 후보에 있지도 않는 복이니까 탈락을 시키시고, 자, 이 형용사죠. attractive. 근데 얘는 여기 들어가게 뭐가 문제였죠? 해석이 맞지 않습니다. 자, 해석해 볼게요. 자, 이 버스 그룹이 결정을 했대요. erect는 세우다. 그죠? 그래서 이 광고 빌보드, 광고 게시판을 갖다 세우기로 결정을 했대요. 어디에? 고속도로를 따라서, 고속도로를 따라서 광고 이렇게 표지판을 좀 세우기로 결정을 했다. 어떻게? as a way of, 방법으로서. 어떤 방법으로서? 자, 매혹적인 여행객들의 방법으로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매혹적인 여행객들의 방법의 하나로서. 말도 안 되는 해석이야. 그게 아니라 여기서 정답이었던 이 attracting이 어떻게 들어간 거냐? 얘는 지금 형용사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동명사로서 들어가가지고요. 어떻게 해석되는 거야? 동명사와 명사가 조합됐을 때에서 우리가 어떻게 잡죠? 이 명사를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게 동명사죠. 명사를 뭐뭐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석되는 거야? 여행객들을 끌어모으는 것. 이렇게 되죠. attract가 동사일 때 모으다. 그러니까 여행객들을 모으는 그런 방법으로서, 알겠어요? 여행객들을 끌어모으는 한 방법으로서 고속도로를 따라서 광고 게시판을 세우기로 결정을 했다. 이게 해석이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D가 여기서는 지금 동명사로 쓰인 거지 형용사로 들어갔거나 다른 걸로 쓰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동명사적인 해석도 좀 잡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말이 될 때는 명사 앞에 주점을 하고 이렇게 동명사를 또 고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 동명사 유형이 아무래도 투부정사나 분사에 비해서 준동사 중에서는 많이 출제가 되지 않는 출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문법 포인트인데 안 나온 지 꽤 됐기 때문에 이번 달에 제가 예상 강의 문제로서 좀 다뤄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꼭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2번으로 갈게요. 자, 이거는 비교급 수식부사를 제가 출제를 한 거예요. 자, 보시면 뒤쪽에 비교급 수식부사 longer이라고 해서 비교급 표현이 있습니다. 비교급 표현이. 자, 토익에서 비교급을 수식해주는 대표적인 부사 5개 정도는 외우고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정답이었던 일단 even, 그 다음에 much, 그 다음에 still, 그리고 far, 그다음 마지막에 a lot이 이렇게 부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뒤에 비교급을 받아주는 아주 대표적인 토익이 사랑하는 비교급 수식부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통 우리가 비교급이 뒤에 있을 때 보통 훨씬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부사들입니다. 그래서 비교급이 뒤에 있다는 거 사실 이분 보는 좀 반가워해야 돼서 이렇게 출발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Going into the city, 도시로 들어가는 것은요. 이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가는 것은 훨씬 더 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훨씬 더 오래 걸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take까지 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길다가 아니라 좀 오래 걸린다 이런 식의 해석이 돼야죠. 그래서 훨씬이라는 뜻의 even이 비교급 수식하면 들어가면 딱 좋았고요. so나 to 같은 경우는 비교급 수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more은 자체가 비교급 표현인데 우리가 이렇게 짧은 단어를 갖다가 앞에 more 붙이지 않고 이미 long이라는 게 비교급 돼서 longer가 된 마당에 앞에 more 붙이지 않죠. 그죠? long은 longer지 more long이라든지 more longer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사실은 터무니없는 오답보기들이었어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거는 능동 테스트 통태 문제예요. 능동 테스트 통태 문제. 자, 뭐냐면 자 볼게요. 이 프레스 컨퍼런스 기자회견이
이 갑작스러운 사임에 관한 이 Financial Ministry의 갑작스러운 사임에 관한 기자회견이 오늘 4시에 자 열릴 것이다. 딱 봐도 이제 그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일단 요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고 출발해야 되는 게 비동사가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는 ing 아니면 pp가 오게 되는 게 비동사 뒷자리입니다. ing 아니면 pp가 와야 돼요. 그래서 동사 형태로 따지면 ing나 pp가 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동사 형태의 변형 4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거 2개 아니면 나머지 탈락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어때요? hold나 is holding. 이게 그냥 ing 자체만 비동사 뒤에 와야 되지. 비동사 이미 있는데 be is holding 안 되니까 남은 건 pp랑 c. pp랑 ing 딱 2개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be ing면 능동태니까 목적어 있어야 되고 be pp면 수동태니까 목적어 없어야 되고 보통 그래서 이런 게 능동수동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때요? 뒤에 today 목적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수동태인 열릴 것이다라는 be held가 들어가서 최종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 문제를 우리가 풀었어요. 이렇게 풀었지만 열릴 것이다. 수동태가 정답이다. 이렇게 풀었지만요. hold와 더불어서 잘 쓰이는 열리다, 개최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얘기해 보자면, 자, hold가 열다, 개최하다고요. 그다음 여러분, take place도 열다, 개최하다인데 이게 차이가 있다면요. 해석상은 동의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어떤 주어가 hold라고 하면 주어가 이 목적어를 열다, 즉 이렇게 타동사로 쓰이는 표현이고요. 반면에 주어가 take place라고 한다면 주어가 열린다라고 해서 목적어 없이 얘는 이 자체가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열다라는 hold하고요. 열린다라고 해서 주어 자체가 열린다라는 take place하고는 의미 차이를 좀 구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자, hold면 타동사고 take place면 자동사다 이런 걸 생각하셔서 만약에 이 부분에 지금처럼 will be held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라 take place가 들어간다면 뭐겠어요? will take place죠. 그냥 will take place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열린다. 알겠어요? 거기다 대고 will be taken place라고 BPP형 이렇게 수동 맞춰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동사는 그 자체가 이미 뭐뭐가 열린다라고 이미 자동사는 그 자체가 해석과 구조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수동으로 바꿔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take place까지 같이 묶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자, 품사 문제니까 한번 쭉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 마켓 분석가들이 놀랐대요. 대절에 대해서. 이 회사의 자 분기별 이것. 그러니까 딱 봐도 어떻게 된가. 지금 놀랐다에 해당되는 이 대절, 목적어절 내에서의 주어가 이 회사의 분기 이것까지, 그러니까 주어가 명사가 돼야 되잖아요. 대절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다 주어가 돼서 주어를 끝내주는 빈칸은 당연히 주어를 완성시켜주는 명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명사, 그 다음에 동사가 들어온 거죠. 꾸준하게 상승해 왔다는 거에 대해서 놀랐다라는 거죠. 4%. 자, 그러니까 여기 주어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제 주어 자리를 채워주는 건 명사니까 우리가 명사를 골라야 되죠. 그래서 profitable, profit을 탈락을 시키고 profit 이렇게 명사 2개 갖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우리가 보시면 요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인 게 주어 자리에 단수냐 복수냐인데 동사가 have입니다. 그럼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동사가 복수동사니까 see profit 고르고 끝나면 되겠죠? 저는 이 문제를 갖다가 좀 나름 또 뭔가 포인트를 강조하기보다는 그냥 유형 자체가 대절 이하의 주어 자리를 메꾸는 유형이 잘 출제가 되는 유형이니까 그냥 하나 넣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굳이 어려웠다기보다 굉장히 주어 동사 수일치를 갖다 매칭을 시키는 이 비교적 쉬운 문제였으니까 이건 일종의 뭐 그냥 쉬어가는 문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간단한 단복수 문제였습니다. 다음 15번 문제로 갈게요. 자, 얘는 지금 보기를 일단 보세요. 이런 보기를 보면 일단 반가워하면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치사하고 접속사인 게 섞여져 있다 보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일단은 구조를 파악해서 과연 빈칸이 접속사 들어갈 자리냐 전치사 들어갈 자리냐 이런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어떻게 돼? 빈칸을 사이에 두고 지금 앞에 주어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the security system is enhanced라고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절과 절이 연결되어 있을 때 항상 해주는 게 중간에 접속사를 쓰는 것이죠. 그러면 접속사를 넣어야 되니까 4개 중에서 접속사는 after하고 while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전치사를 빨리 탈락을 시키시고 접속사에 해당되는 것 같다가 이제 해석차를 본다거나 이게 해석차를 본다거나는 아니죠. 해석차를 보고 이제 풀어야 되죠. 그거밖에 할 게 없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상점이 이번 주에 닫혀진다. 그 다음 뒤에 뭐야? 보안 시스템이 개선된다, 향상된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당연히 우리가 해석을 따져볼 때 보안 시스템이 개선된 다음에 이후에 닫혀진다.
아니 보안 시스템이 개선된 거 이후에 닫혀진다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보안 시스템이 개선되는 향상이 되는 동안에 닫혀진다. 즉 뭔가 이런 보안 시스템을 공사를 하겠죠.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동안에 닫혀진다. 이거는 문맥이 좋았지만 그거를 한 후에 닫혀진다는 전혀 상식적으로 어울리는 연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하고 D는 문법적으로는 두 개 다 접속사니까 올 수 있었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해석을 따졌으면 되는 거예요. 해석을요. 자, 그래서 이거는 해석 문제였습니다. A나 C는 전치사니까 애초에 안 됐고요. 자, 다음 이제 16번 문제죠. 자, 이것도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지금 이거를 나올 유형이라고 지금 조금 노리고 있는지 여러분이 느낄 텐데, 똑같은 유형이죠. 자, 보시면. 아까 우리가 풀었던 거랑 똑같은 유형이에요. 어떤 면에서 똑같은지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 판매량에서의 증가, 이번 분기의 판매량에서의 증가가 명시해주고 있다. 대절 이하의 지금 또 어때요? 주어 자리가 똑같이 출제가 된 거죠. 개인적으로 대절 이하의 주어 자리를 지금 노리고 있어요. 자, 동사가 뒤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주어를 갖다 채워줘야 되니까 다시 한번 주어는 명사인데, 명사로 쓰이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중에서 spenders하고 spending 이 두 가지가 명사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spenders는 뭐가 안 맞죠? 지금 is라는 단수와 대상이 맞지가 않아서 탈락되고 남은 거 그냥 spending이라는 지출이라는 명사가 정답이 되는 요것도 앞에서 풀어봤던 문제가 거의 흡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벼운 단복수 대절 이하의 주어 자리. 비슷한 문제형이라는 거죠. 이 정도 한번 찝고요. 그 다음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에 대한 반복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아까 기억하시나요? 제가 증가나 감소를 뜻하는 명사가 뒤에 전치사 뭐 많이 온다 그랬어요. in 온다 그랬죠. 그런 게 지금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몰랐어도 이런 걸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실력이 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게 좀 봐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판매량의 증가라고 할 때 절대 여기다 이렇게 예를 들면 of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in을 써준다는 거죠. 그런 거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두셔야겠어요. 자, 다음 문제 17번입니다. 자, 오늘 제가 또 대명사도 비슷한 테마를 또 갖고 왔다는 거예요. 제기대명사에 대한 특징 얘기를 지금 두 번째 문제, 오늘 하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기대명 특징으로 따지면. 자,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는 거냐면, 아까도 언급을 좀 했던 포인트죠.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지금 for 이하의 목적어 자리죠.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가 오면, 행위자 같은 인물 같은 대상을 말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보시면 다 제기대명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못하시는 분들은 잘못 잡으신 분들은 막 이거 갖다가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을 막 찾으려 그래. 그러다 보면은 아니 아무리 봐도 막 이렇게 런던의 명성 이런 게 있겠다. 뭐 극장가 이런 게 있겠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은 없고 사물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셀프를 막연하게 적고 틀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사물이니까 이셀프 같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 제가 얘기했죠.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는 행위자하고 같은 인물을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서 행위자가 누굽니까? 자, 이건 명령문입니다. discover, 발견하십시오. 찾아보십시오. 라는 명령문이에요. 자, 명령문의 주어는 항상 써있지 않지만 명령문의 주어는 자동적으로 you가 된다는 거 아시지 않나요? 명령문의 주어는 사실 항상 you입니다. 안 써있을 뿐이에요. 자, study hard 라고 제가 얘기해요.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 누굴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you study hard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명령문은 you예요. 안 써있어도 you야.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될 대상은 주어인 you하고 같은 게 들어가야 제기대명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yourself가 되고 끝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가 직접 찾아보세요. 이런 뜻이죠. 너가 직접 한번 찾아봐라. 왜 런던의 명성이, 극장가로서의 런던의 명성이 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지 당신이 직접 찾아보십시오. 이런 식의 이제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목적어는 생략이 돼 있었던 you하고 매칭을 시키는 그런 제기대명사의 목적어 자리는 반드시 행위자 같은 인물이다. 그런 포인트를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렸어요. 자, 18번입니다. 이것도 오늘 앞에서 얘기했던 거에 대한 재언급이에요. 제가 여기서 비슷한 용어 한 두 개씩 이렇게 배치한 게 이번 달 예상 문제로서 좀 그렇게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도 어떤 부분에서 또 채워져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일단은 동사 쪽의 계열이 뭔가 보기에 많아요. 그럼 동사 자리인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어때요? 부회장이, 이 몰건사의 부회장이요. 어때요? 동사가 더 이상 뒤쪽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확실하게 동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몰건사의 부회장이 20년 후에 이렇게 뛰어난 서비스를 회사로 한 지 20년 후에 은퇴한다 식의 동사가 들어왔어요. 자, 아까 우리가 항상 동사 문제 풀 때 하는 그 스텝을 다시 한번 밟아볼까요? 기본적으로 수일치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제를 본다. 이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 근데 일단 수일치를 하기 전에 그냥 대충 수일치를 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보면 좋다는 거죠. 동사 자리가 나왔는데 동사 아닌 거 있으면 일단 걔부터 탈락이죠. 그래서 얘 ing 형태는 동명사니까 동사를 아니죠. 탈락시키고 그 다음 수일치를 보겠습니다. 자, 수일치는 어때요? vice president라는 단수 주어하고요. retired, was retired까지는 되지만 retired는 스가 됐어야지 그나마 수일치가 되는 단수 동사이기 때문에 탈락을 시킵니다. 그럼 남은 건 태야, 태. 자, retired 능동태, was retired 수동태입니다. 능동이냐 수동이냐 따져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포인트가 나가는 거죠.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hold냐 take place냐 얘기했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retire라는 동사는 자동사입니다. 주어가 은퇴하다라는 자동사예요. 자동사라는 것은 제가 뭐라고 했죠? 자동사는요. 능동은 존재해도 수동은 애초에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이 정답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회장이 은퇴를 능동했다가 돼야 되는 거지 은퇴되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사는 무조건 능동태를 써줘요. 그래서 목적어 없어도 무조건 능동의 A가 정답이 되는 그런 태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사는 능동태다 이런 거 좀 기억을 해서 자동사는 무조건 능동태예요. 그냥 여러분 되게 유명한 예문이 있어요. 이런 것도 많이 틀리는데 자, 주어가 이윤이었습니다. 이윤. profit이 자, 이윤이요. 뭔지 한번 여러분이 맞춰보시는 거예요. 이윤이 상승했다. rose가 있고 이윤이 상승되어졌다라고 해서 were risen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딱 지금의 경우처럼 능동이냐 수동이냐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윤이 상승했다냐 상승되어졌다냐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해석만 보고 풀게 되면 이윤이 상승했다보다는 상승되어졌다가 뭔가 더 좋거든요, 느낌이. 근데 사실 rise라는 동사 자체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능동으로만 쓰이지 수동으로 아예 쓰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rose가 정답이 됐던 문제가 나왔었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틀렸다는 거죠. 이거와 거의 흡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동사의 경우에는 무조건 능동 써주는 거 연습을 좀 이 기회에 이렇게 좀 받으시라는 거예요. 자, 다음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는요. 접속사와 전치사가 지금 섞여져 있어요. 자, 그럼 보시면 중요한 건 뭐냐면 뒤에 hiring internally라고 해서 지금 딱 끊어지고 그 다음부터가 문장에 이제 the board of directors 이사진이 결정을 했다. 공석을 게시하기로 회사 외부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벽한 문장이 이어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야 될 것은요. 일반적인 접속사나 접속부사가 들어갈 수는 없죠. 당연히 뒤에 ing 형태를 받을 수 있는 거 유일하게 어차피 문법적으로만 봐도 B 전치사인 B밖에 없었어요. 다른 것들 접속사나 접속부사는요. ing를 바로 받지 못하죠. 자, 예외가 있다면 접속사 중에서 ing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while이나 when이나 이런 시간절 접속사 있죠. while이나 when이나 after나 before 따위의 시간절 접속사 같은 경우는 ing으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건절 접속사 if나 whether 같은 경우도 조건절 접속사 그 다음에 unless 이런 거 같은 경우는 ing구를 바로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고 시간절이나 조건절 접사가 아닌 이상이야 ing구를 바로 접속사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because 다음에 ing, even if 다음에 ing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게 알아두시고 저 같으면 그래서 해석하지도 않고 그냥 B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냥 ing구만 보고요. 해석으로는 그냥 검토 차원에서 한번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고용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되겠죠. 내부적으로 고용하는 것 대신에 이사진이 결정을 했다. 공석을 갖다가 게재하기로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찾을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20번 가겠습니다. 자, 이건 명사 어휘 문제인데요. 정답이었던 이 feasibility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자, 이 단어 많이들 모르시는데 토익에선 굉장히 흔한 단어예요. 자, 뜻은 뭐냐면 실행 가능성이라는 뜻입니다. 실행 가능성이라는 이 단어를 갖다 넣어서 해석을 한번 왜 정답이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돼요? 라이언 패터슨 씨가요. 팀을 이끌고 있대. 헤링을 팀을 이끌고 있대요. 근데 어떤 팀이야? That will investigate 투자를 한대. investigate는 조사를 한다죠. 자, 이제 인베스트를 봤네요. 조사를 할 팀을 갖다가 이끌고 있대요. 뭘 조사할? 이것을 자, of remodeling the head office. 제가 본사를 갖다가 remodel을 하는 그 가능성, 실행 가능성을 조사해 볼 팀을 이끌고 있다. 그죠? 과연 본사를 리모델링 할 것이냐 아니냐 요거 갖다가 우리가 조사해 볼 팀을 갖다 이 사람이 이끌고 있다. 그래서 실행 가능성 요게 정답이 된 것이고요. 리모델의 예측. 인다운먼트는 뭐냐면 이건 예측이었고 anticipation. 인다운먼트의 뜻은요. 기부입니다. 기부나 기부금 아니었고 affirmation 확인 이게 아니었죠. 그래서 실행 가능성을 갖다가 이 조사하다라는 것과 지금 딱 맞아 떨어지는 것도 역시나 B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다음 21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나마 헷갈리는 게 많은 분들이 플랜 대 플래닝 정도를 좀 헷갈려서 이걸 풀어왔을 거예요. 자, 이건 이제 해석상으로 가게 되면요. thanks to 뭐뭐 덕분에 신중한 이것과 그 다음에 지속적인 광고, 텔레비전에서의 신중한 이것과 지속적인 광고 덕분에 이 회사가 마침내
이 시장에서의 리더가 되었다. 이런 문장이잖아요. 자, 여기서 지금 careful가 어울리는, 형용사와 어울리는 명사를 갖다 찾는 그 정도의 과정은 많이들 아실 거고요. 명사를 골라야 되니까 pp형 안 고르고, plan은 달력이란 뜻, 일정이란 뜻이니까 요건 이제 그러니까 달력이란 뜻이 일정이란 달력, 캘린더의 뜻이죠. 그래서 요건 잘 안 가는데, plan 대 planning 같은 경우는 해석이 똑같다 보니까, 계획, 해석이 똑같다 보니까 이 정도는 고민을 많이 하세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플랜이란 단어는요, 그 자체가 가산명사입니다. 가산명사에서 앞에 나 더가 있어야 쓰일 수 있는 가산 단수라는 점이야.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B는 지금 앞에 더, careful plan, 이 나 더가 없는 지금 상황에서 정답이 될 수는 없었고요. 플래닝은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나 더가 없어도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C는 합격이지만 B는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B가 정답이 되려면 앞에 여기에 나 더가 있거나 아니면 그게 아닌 이상은 그냥 차라리 plans라고 복수로 나왔다면 합격이었겠죠. 복수는 또 나 더가 없어도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요건 아직 그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답은 C 플래닝밖에 될 만한 거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착각해서 플랜 대 플래닝 해석 차이인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관사의 유무로서 불가산 명사냐 가산 단수냐 그걸 째봐줬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런 것도 나오게 되면 많이들 낚이죠. 자, 22번. 전치사 일단 4개가 나왔네요. 그리고 가서 문맥을 쫙 보는데 제가 이거 뭐냐면 이 동사들에 대한 세트 전치사를 찾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접근해서 이걸 힘들게 푸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문제가요. 자, 가볼게요. 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고안이 되어졌다. 디바이스, 고안되어졌다. 제공하기 위해서. 자, 이 제공하다라는 사실은 provide 하고요. 묶이는 전치사를 찾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써서 사람들이 너무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provide가요, 사실. 많이 쓰이는 건 A to B가 많이 쓰이긴 합니다. provide A to B.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셔가지고 여기서 괜히 그냥 막연하게 여기서 to를 갖다가 고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여기 봐요. 조심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상처나요, 여러분. provide 같은 경우는 A to B보다는 어떤 걸로도 알 수 있어야 돼? 이게 쓰인다면 B with A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차이가 뭐야? 제가 아예 한글 해석을 좀 적어볼게요. 자, A를 B에게 제공하다죠. 그래서 제가 를,에게라고 쓰겠습니다. A를 B에게 제공하다라는 게 바로 provide A to B라면 provide B with A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B에게 A를 제공하다. 그러니까 이게 에게하고 를이라는 그 대상 자체가 바뀔 때 to냐 with냐 바뀌는 게 provide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접근을 할 때 자, 뒤에 해석을 본단 말이에요. 자, 이거 어때요? 소규모 작은 기업들에게 카운셀링과 스태프 트레이닝과 연구 도움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작은 기업들에게 뭐뭐를 제공하다. 에게와 를 순서로 쓰여지기 때문에 지금의 정답은 with이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A to B가 된다면 거꾸로 이거 거꾸로 쓰여져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느냐 못하느냐 갖다가 여러분한테 물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네, 알겠죠? 자, 이런 문제 좀 이따 하나 더 가볼 텐데요. 이거 보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가보면 이해가 더 빠를 거니까 이거 먼저 한번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 23번. 자, 이것은 일단 품사상의 명사 자리가 명확했어요. 왜냐? 자, 해볼게요. 이 회사가 기대를 하고 있다. 자, 대절 뒤에 또 주어 동사로 또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기대를 하고 있대요. 뭐를요? 이 새로운 라인 오브 클라이밍 기어니까 이런 등산 장비의 신라인이 개선을 시킬 거라고, 향상을 시킬 거라고. 그래서 대절 이하의 주어하고 동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 수수는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됩니다. 목적 앞에 소유격까지 있으니까 뭘로 봐도 목적어, 뭘로 봐도 목적어라고 하면 또 이제 명사. 명사를 우리가 골라줘야 돼요. 자, 명사가 중에서 뭐가 있어요? competitor, competitiveness 두 개가 있습니다. 자, competitive는 형용사고요. 부사기 때문에 탈락을 시켜 명사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명사가 두 개가 명사절에 나오게 되면 당연히 해석차를 좀 보셔야 돼요. 해석을 안 보고 푸는 거 위험합니다. 해석을 해볼게요. competitor 경쟁자, 경쟁업체. competitiveness는 경쟁력. 이런 뜻이니까 해석차를 보세요. 당연히 뭐가 맞습니까? 이 회사가 기대를 하고 있다. 이 신라인이, 이런 등산 장비의 신라인이 개선시킬 거라고 경쟁업체를, 경쟁력을. 당연히 뭐가 맞아요? 이 실외 스포츠 기어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상승시킬 거라고 향상시킬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게 맞는 거지? 경쟁업체를 왜 향상시킵니까? 아니 신라인을 출시하는 걸 경쟁업체를 왜 향상시켜? 자기 회사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게 맞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해석상으로 C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 가볼까요? 자, 이것도 세트 문제로서 제가 준비한 전치사 문제고요. 얘는 인디 이벤트 보는 순간 그냥 끝내야 돼요.
그냥 끝내야 됩니다. 볼 것도 없어요. in the event of 나오고 사실 끝내야 되는 이런 거 제가 좋아하는 좀 세트 문제라는 거죠. 그냥 세트적인 표현을 외웠다가 푸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날씨 in the event of는 참고로 무슨 뜻이냐면 만일 뭐뭐의 경우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안 좋은 날씨의 경우에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뜻 자체를요. 만약 안 좋은 날씨의 경우에 마라톤이 연기가 되어질 것이다. 다음 토요일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안 좋은 날씨의 경우에라는 해석도 맞아떨어지겠다. in the event of라고 전치사 표현 만들어주겠다. 뭘로 봐도 A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좀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갖고 왔는데 여러분 in the event 관련해서 한 개를 더 아셔야 돼요. in the event of라는 전치사 표현도 잘 출제가 되지만요. 그냥 in the event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in the event 이거 해석 잘못 잡으면 되게 슬퍼져. 이걸 갖다가 막 행사장에서 이런 대재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대로 이거 모르시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얘가 접속사로서의 역할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행사장에서 막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만약 뭐뭐의 경우에 방금 제가 했던 in the event of하고 해석은 똑같습니다. 다만 얘는요. in the event라는 것만 자체만 쓰여서 접속사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참고로 뒤에 또 대시 붙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in the event 혹은 in the event은 접속사고 만약 뭐뭐의 경우에다 이렇게 잡아두셔야겠습니다. 반대로 in the event of는 뭐고 뜻은 똑같지만 전치사인 거고 그래서 품사가 접속사냐 전치사냐 정도의 차이가 있지 같은 해석이에요. 참고로 그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25번. 제가 아까 그 provide를 정리하면서 이따 또 나올 거예요라고 했던 그 문제입니다. 바로 자, reward라는 동사와 매칭이 되는 전치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3월에 이렇게 동사와 짝을 이루는 전치사를 갖다가 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자, reward라는 이 동사도 똑같습니다. 얘가 어떻게 쓰이냐면 하면 두 가지 역할이 뭐냐면 일단 A to B도 많이 쓰이고요. B with A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해석을 해볼게요. 자, Your industry사가 will reward 줄 것이다 윌리엄스에게 자 이런 paid vacation가 유급휴가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회사가 윌리엄스에게 유급휴가를 줄 것이다. 뭐에 대해서? 그녀의 모든 이런 노고에 대해서, 그죠? 리서치 프로젝트에 관한 노고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걸 갖다 이런 쪽에 있어서 상을 주겠다 이런 식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돼 보면 누구누구에게 뭐뭐를로 들어가고 있죠. 자, 이거 아까 기억나시나요? 프로바이드하고 똑같아요. 리월드가요. 자, A to B가 되면 뭐뭐를 뭐뭐에게가 되고요. B with A가 되면 반대로 뭐뭐에게 뭐뭐를이 되니까 지금의 경우에서 맞아떨어지는 건 여기서 들어가야 될 것은 당연히 에게 르의 순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with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provide하고 묶어서 같이 잡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자, 거의 비슷한 유형들을 갖다 오늘 두 문제씩 계속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머리에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26번입니다. 자, 늘 매회 출제가 되는 이런 한정사 혹은 수량형사의 문제를 저 이번에도 또 준비를 했어요. 자, 볼게요. 그럼 이제 건설이나 공사죠. 이 병원의 건설이 끝났대요. on time, 제 시간에 끝났다는 거야. even though,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builder들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변경사항들을요, 가장 마지막 순간에, at the last minute, 가장 마지막 순간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건설업자들을 갖다가 수식해주는 수량 표현을 찾는 건데, 이거 솔직히 쉬웠어요. 왜냐하면 builders라는 복수를 갖다가 every, this, each가 받을 수는 없거든요. 얘네들은 다 단수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문제가 쉬웠고요. 남은 each만이 정답이 될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each는 결국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each. 소유격이죠. 소유격. 소유격을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소유격은요. 뒤에 단수, 복수를 다 받을 수 있어요. 단수 받을 수 있고 복수 받을 수 있는 게 소유격이니까 웬만하면 뒤에 단수가 있건 복수가 있건 소유격을 함부로 탈락시키면 안 돼요. 소유격은 웬만하면 지금처럼 항상 마지막 정답 부분까지 남겨두고 해석이 맞나 안 맞나까지 봐주셔야 정답인지 알지 알 수 있는 보통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소유격 같은 경우는 이게 정답 많이 되니까 좀 잘 잡아두시고요. 자, 이 정도까지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7번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파트 5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자, 얘는요, 한방 문제입니다. 오늘 이렇게 좀 화끈하게 좀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은 편인데요. 자, 이 be committed to가 나왔다. 그럼 뒤에 뭐야? be committed to ing. 그래서 마지막답게 좀 깔끔하게 풀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건 그냥 웬만하면 가볍게 외워두셔야 돼요. be committed to ing. 그 뒤에 목적어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 private tutors를 이렇게 하는 것에 전념하다. arrange 해주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 전념하는 그런 단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아예 우리가 이런 거 많이 알잖아요, 여러분.
look forward to ing 이런 거 많이 아시죠? look forward to ing 뭐뭐 하는 것을 학수고대하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쓰이는 be committed to ing는 꼭 외워두시라. 이게 포인트고요. 얘는 참고로 능동일 때도 ing 받는 걸로 출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아예 그냥 commit to ing 이렇게 해도 출제가 되는 거니까 이거 나온 김에 좀 잘 잡아두시고요. commit to ing 자 commit to ing와 더불어서 또 전념하다 헌신하다라는 시리즈가 뭐가 있냐면 제가 여기다 적겠습니다. 왜냐면 그거 동의어거든요. be devoted to 라든지 be dedicated to 라든지 이런 게 다 동의어로서 뭐뭐 하는데 전념하다 헌신하다라는 대표적인 단어예요. be committed to, be devoted to, be dedicated to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be하고 to 뒤에 지금처럼 ing를 받는 대표적인 표현이니까 이거 나온 김에 깔끔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ommit to ing라는 것도 중요했고요. be devoted to, be committed to, be dedicated to 이런 거 전부 다 ing까지 해서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부터 해서 파6 한 지문 풀고 오늘 예상 강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요 지문은 다른 것보다 제가 특히 28번을 갖다 여러분이 잘 보시라고 좀 노려가지고 가져온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파트 6의 시제 문제를 풀 때 너무 성급하게 풀라 그러다 보니까 많이 틀려요. 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런 연례 연간 텍사스 텍산 이런 풀페어가 과일 축제가요. 이 북부 어스틴 지역의 3월 17일 날 자, 올 거다, 왔다, 온다 이런 식의 어떤 동사의 시제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동사라고 하면 수태시를 본다 그랬죠. 근데 수일치를 보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고요. 다 단수가 맞죠. 태가 또 다 능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 그냥 시제를 보는 문제야. 시제를. 그러니까 시제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읽었을 때요. 이게 앞으로 열릴 건지 열렸던 건지를 알 수 있나요? 3월 17일? 이게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날짜를 모르는 마당에 3월 17일이 과거인지 미래인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푼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 풀었어요. 여기까지 가서 정답 처리했었으면 그거 잘못된 거였고요. 자,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아직 단서가 안 나왔으니까 더 읽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더 읽어볼게요. 그러면 자, 이 사랑받는 나라 축제가 열려져 왔대요. 이런 공원에서 지난 15년 동안 열려져 왔다. 자, 여기까지 봐도 단서가 아직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단서가 앞으로 열릴 거에 대한 얘기인지 이미 열렸던 행사에 대한 단서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그 행사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but this year organizers, 올해의 조직자들이요. 결정을 했대요. 옮기기로 이러한 장소로, 더 이러한 장소로 옮기기를 결정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더 가까운 장소, 더 조용한 장소, 더 큰 장소, 더 선을 햇볕 뜨는 장소. 우리가 이런 걸 여기서 보고 풀 수 있나요? 문제를? 지금 어떤 장소로 옮기려 했다 견적이 나왔어요? 아직 견적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파6는 이런 식으로 좀 긴 흐름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아직까지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기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계속 이렇게 문제의 정답이 안 나오면 빈칸으로 놔둔 채 계속 읽어가는 겁니다. 이게 파6의 풀이법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여기서 정답 처리 안 하고 계속 보겠죠. 그럼 더 보면 이제 문맥이 나옵니다. 자, 뭐가 나와요? The decision to have more space. 더 많은 공간을 갖기로 한 결정이 turned out to be the right one. 옳은 결정이었다고 turned out.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as a record number of visitors showed up to sample에서 이런 맛있는 음식들과 그 다음에 지역 뮤지션들에 의한 공연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즐기고 맛보기 위해서 많은 기록적인 수의 많은 방문객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더 많은 공간을 갖기로 한 우리의 결정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라고 했네요. 그러면 위에 두 문제가 따닥 풀리게 된 거죠. 이 시점에서. 왜? 일단 더 넓은 공간을 갖기로 한 결정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런 문맥이 있으니까 위에서 자 여기서 어떤 장소로 옮기기로 했다가 문맥이 맞아요. 올해에는 더 넓은 장소로 옮기기로 했다.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이 시제 문제에서는 이게 앞으로 열릴 겁니까? 열렸던 겁니까?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 뭔가 앞으로 열릴 거에 대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더 읽어보시니까 견적이 어떻게 나왔어요? 아니, 기록적인 수의 방문객들이 showed up, 나타났대요. 왔었대요. 맛보러, 음식을 맛보러, 음악을 즐기러. 그러니까 왔었던 거에 이미 행사가 끝난 시점이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번 행사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답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과거 얘기를 해야 되지 미래랑 현재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파트 6는 절대로 짧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긴 흐름으로 가면서 정답을 처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쭉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30번 문제는 비교적 쉬운 전치사 문제고요. 이것도 세트의 개념으로 잡는 거죠. 항상 participate은 participate in. 알겠죠? participate in. 뭐뭐에 참석하다. 그래서 in 적어두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문제가 뒤에 in이 있을 때 participation이 아니면 attend냐 이런 걸 내는 문제도 있어요. 참고로. 근데 in이 있기 때문에 participate 정답이죠. attend가 될 수는 없거든요. attend는 타동사니까 in이 오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으니까 participate in은 좀 웬만하면 이렇게 묶음으로 오늘 기회에 정의를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문제를 이번 달에 예상 강의로 풀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여러분을 위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고민을 해서 문제를 갖고 왔고요. 지금 사실은 제가 오늘 강의 스케줄이 굉장히 많은 날이어서 목 상태도 안 좋고 한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라도 더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저는 정말 목소리를 크게 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부디 우리의 이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노력을 많이 해줘서 이렇게 같이 한번 1시간 호흡을 해봤는데 이 과정이 헛되지 않게끔 꼭 다시 한번 풀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좀 훑어보시고요. 유형을 일부러 2문제씩 좀 겹치게 해놨으니까 겹치는 유형들 특히나 신경 써서 한번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내일 시험장 가셔서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시험장 가셔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저는 이번 달도 열심히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강의 챙겨 들으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통해서 내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